신권에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최저가 13억 2,200만 원인데 여기서 거의 뭐 한 7억을 더 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억에 낙찰을 단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떡값이라고 하죠. 이 떡만 7억 원어치를 사먹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낙찰이 딱 됐다는 거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방송은 여기 이제 낙찰 받으신 분, 이분은 제 방송을 좀 안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이번 영상을 좀 피해 가시게끔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좀 마음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실제로 1년에 몇 번씩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그리고 토지 투자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고. 반갑습니다. 셔리 형입니다. 오늘은 낙찰된 토지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농지였습니다. 평수는 1000평이 조금 넘는 거죠. 한 1050평 정도 되는 거고 감정가가 13억이었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여기 1000평으로 치면은 지금 평당 130만 원에 감정이 돼가지고 경매에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월 1일에 1차 이제 신권 매각 기일이었는데 이때 한 분이 단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20억을 써가지고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기 쉽게 1000평이라고 치고 20억 했으니까 평당 200만원에 지금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토지를 경매 정보지에서 이렇게 봤을 때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왜냐면 화성시 기안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도시예요, 도시. 주변에 뭐 아파트, 학교, 상가, 도로도 잘 돼 있고 봉담 신도시와의 거리도 가깝고 수원, 고색동, 오목천동 뭐 이런 데랑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바로 나가면은 수원이고 봉담이고 그냥 도시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도시는 계속해서 이제 개발 압력이 계속 이제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확장하고 사람 사는 거주 공간이 넓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도시가 커지는 건데 여기 기안동도 전형적인 이제 그런 형태였죠. 근데 이런 동네에 농지가 1000평이 나왔다 이 말인즉슨 이런 농지들은 뭐 언제든지 이제 뭐 아파트라던가 뭐 이런 걸로 바뀔 수가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에 붙어 있는 농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토지 투자 관점에서 옥석만 잘 가려서 투자를 하면은 이제 좋은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물건에 관심이 갔었고 현장도 가서 여기 이제 지주분들도 여러 명 만나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조사를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땅 낙찰 받으면 뜻하지 않게 장기 투자가 되겠다. 돈 많이 묶이고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마음에서는 살짝 이제 이렇게 좀 제껴놨었죠. 근데 이제 신권에 저는 누가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신권에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분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최저가 13억 2,200만 원인데 여기서 거의 뭐 한 7억을 더 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억에 낙찰을 단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떡값이라고 하죠. 이 떡만 7억 원어치를 사먹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낙찰이 딱 됐다는 거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경매물건 토지 위에는 아파트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 시행자 측에 이 땅을 수용되는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라고 이제 쉽사리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언제 생길지 몰라요. 지금 이 주소지 위에 해가지고 한창 이제 아파트 그 분양한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네이버 뭐 검색해 보시면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이 화성시 기안동에서 10년 동안 임대하고 그 후에 이제 분양권을 준다. 근데 어떻게 준다? 10년 전의 가격으로 분양을 주겠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 분양을 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 해서 그거는 제가 뭐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딱 가보면은 무슨 아파트 예정지 사업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말도 다 꽂혀 있어요. 이런 물건일수록 우리가 이제 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아파트가 생기고 남을 위치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도 편말이 꽂혀 있고 모델하우스 같이 해가지고 분양 홍보도 막 하고 있고 또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그 아파트 계약을 하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계약금을 몇 천만 원을 내고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은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 경매, 토지 투자 이런 걸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물건을 우리가 접근을 하고 분석을 할 때 어떤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지를 저도 이제 같은 부동산 경매도 하고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제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런 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 방송은 여기 이제 낙찰 받으신 분, 이분은 제 방송을 좀 안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이번 영상을 좀 피해 가시게끔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좀 마음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실제로 1년에 몇 번씩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그리고 토지 투자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아파트 보상 투자, 이런 토지 투자를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경매권 낙찰된 거를 통해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물건 정보를 좀 보면은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생긴 농지입니다. 농지. 요렇게 생긴 그냥 논바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특징적으로는 이제 맹지입니다. 여기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논농사하고 무슨 뭐 다른 농사하고 할 때는 뭐 어차피 논 두렁으로 다 다니고 그냥저냥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여기를 이 땅만 가지고 뭔가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뭔가 건축을 하겠다, 이런 거는 도로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도 지역을 보면 여기가 이제 생산 녹지예요. 여기에도 적혀 있죠. 여기 맹지라고. 그래서 맹지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자체도 주변에 지금 시세, 매물 나오고 있는 것보다는 감정액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지금 이게 13억 얼마였죠? 13억 2천이면 평당 130만원 꼴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주변에 이제 매물 나오는 거 시세를 보면은, 자,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땅 있죠? 지금 요 63답. 요게 이제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물이에요. 자, 요게 이제 목적물이고 생산 녹지죠. 여기 바로 주변에 보면은 여기 신미주 아파트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 위로도 보면 신일 해피틀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바로 옆에도 이제 아이오쉘이라는 그 아파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 바로 옆에가 봉담 시내입니다. 여기 봉담 IC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봉담 2지구, 그리고 여기 밑에 수원대학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만 밑으로 오면은 여기 윤건능 들어가 있고, 여기 안녕동 공장단지 들어가 있고, 안녕 IC 있고, 여기가 이제 바로 병점이죠. 그리고 위쪽을 보더라도 바로 여기 이제 고색 수원산업단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델타플렉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색 산단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바로 위에는 그냥 고색동 그냥 시내, 그 다음에 여기 호매실, 여기 이제 수원역 해가지고 그냥 수원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여기 기안동을 서수원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우리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자리가 언제든지 이런 아파트로 개발이 돼도 전혀 뭐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방 아이유쉘 이 아파트도 생긴 지 몇 년 안 됐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다 논바닥이었어요. 자, 이거 지금 로드뷰로 보시면은, 자, 아파트 단지가 꽤 많이 들어왔죠. 도로도 상당히 이제 넓어졌고, 근데 옛날에는 이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20대 때 이 동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를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동생이랑 뭐 저녁 식사 같이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산보 나가가지고 주변에 이제 요런데 걸어 다니면서 이제 논두렁 좀 산책하고 뭐 하고 막 요런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차선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통행량도 뭐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바람 선선할 때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배 꺼친다고 하면서 그냥 좀 산보나 다니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이 동네가. 근데 이 동네가 지금은 어떻게 됐다? 자, 요렇게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아파트 단지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요렇게 다 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도 지금 이 공장들은 다 있었죠. 야, 그나저나 이게 이 공장은 옛날에는 진짜 요런 약간 좀 외진데 이렇게 이제 밭농사 좀 짓고 하는 그런 데 이제 들어가 있는 공장이었는데, 아무래도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4차선 여기 도로에 붙어버린 접해 있는 공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장 투자의 장점이죠. 토지를 다 깔고 갖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오늘 이게 공장 투자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동네들은 언제든지 개발이 돼도 이상하지가 않은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의 경매 목적물, 요 땅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는 있기는 있어요. 언제 확정적으로 아파트가 딱 돼가지고 보상을 딱 받고, 그럼 내가 13억 2천 최저가에 얼마 써가지고 낙찰 받은 다음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뭐 30억에 떠가겠다 이러면은 내가 이제 17억이라는 차익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접근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여기 이제 녹지 지역 나오는 매물 물건들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밑에가 바로 우리 경매 목적물이었고, 여기 위에 바로 매물이 하나 있죠. 이거 31억짜리인데 평당 298만원, 평당 300입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금매가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신미주 아파트 옆으로 보면 여기도 생산 녹지죠. 여기 땅도 보면은 이건 38억인데 자 평당가가 394만원, 거의 400만원입니다. 평당 400. 근데 여기는 특징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이제 적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생산 녹지에서 나오는 토지를 보면은 별로 없어요, 매물이. 여기는 용도 지역이 좀 다르니까 조금 놔두고 해서 지금 이 주변에 생산 녹지로 봐서는 매물도 별로 없고, 여기 길 건너편 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저기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얘는 평당 1000만원입니다. 근데 얘는 건축 허가를 받아놨어요, 대로변에. 그래서 건축만 하면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좀 비싸죠. 그러면 우리 다시 경매정보지로 와가지고 지금 여기 평수가 1000평이 조금 넘으니까 그냥 1000평이라고 치고 평당 300이면은 30억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 땅은 뭐였어요? 맹지였죠, 맹지.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 접해 있거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땅이랑은 가치평가가 당연히 다르겠죠. 더 저렴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어쨌거나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조금 저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녹지에 원형지 평당 300에 내놔도 바로바로 거래는 안 돼요.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되는 가격은 그것보다는 좀 낮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 감안하고 우리 경매 물건이 맹지인 거 감안하고 해가지고 평당 지금 20억 낙찰가니까 낙찰가 기준했을 때 평당 가격이 얼마였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지금 20억 나누기 1047평 평당 지금 190.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가지고 야 평당 이거 190에 쓰면은 그래도 뭔가 수익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서니까 지금 단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갔을 것 같아요, 20억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낙찰 가격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좀 안 되는 가격이기는 해요. 자, 이거 현장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날도 제가 가가지고 여기 계시는 지주분들도 몇 명 만나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랑도 얘기 나눠보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좀 해봤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요 부지 있죠. 이 부지 위에 이 민간임대 주택 아파트가 분양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1000세대가 넘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적은 어떤 개발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도 지금 하얗게 보이시면 여기 팻말이 있거든요. 여기 팻말이 무슨 아파트 사업부지 해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주분들 입장에서도 워낙 이제 사업 주체 측에서 땅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 접촉을 많이 하고 미팅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쪽에서 제시하는 가격도 다 지주분들이 알고 있고 누구는 얼마에 계약을 해가지고 써줬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지주분들은 실제로 사업 주체 측한테 서류를 써주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 가격에는 내가 이거 안 되지 하면서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된 부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협의가 안 되신 분이. 그러면 이게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지주택이랑은 좀 달라요. 지주택도 어쨌거나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지주 그 확보가 돼야 돼요, 토지 확보가. 근데 아직까지 토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전투기 지나가는 거. 여기가 이제 주변에 수원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전투기가 좀 많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번씩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논두렁 따라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맹지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게 전투기 또 지나가죠. 뭐 아무튼 이날 전투기가 좀 많이 지나갔는데, 자, 요렇게 해가지고 논두렁으로 가는 거고, 자, 여기 보이시면 요런 아파트 있죠. 이게 몇 년 전에는 없었어요. 아까 로드뷰에서 같이 봤던 것처럼 그냥 논바닥 아니면 밭대기 이런 거였다가 다 몇 년 사이에 개발이 돼가지고 다 이게 확장이 된 겁니다, 도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됐었죠. 자, 우리 땅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 땅이에요, 이 땅. 여기 뒤에 보이시는 요 아파트가 신미주 아파트. 야, 여기 전투기 근데 또 지나간다, 그죠? 야, 이날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보태가지고 에어쇼 하는 줄 알았어요, 에어쇼. 거의 뭐 전투기가 뭐 한 대씩 지나가고 두 대씩 쌍으로 지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뭐 아무튼 좀 많이 지나다닐 때는 그래요. 여기 또 오죠, 또 오죠. 근데 아무튼 이거 전투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땅 투자할 때는 아파트 예정지니까 보상 차익을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려면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언제 되냐, 내 땅이 수용이 언제 되냐, 보상 금액을 언제 받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농지, 이게 용도 지역이 아까 뭐였죠? 생산 녹지였죠. 그럼 생산 녹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인허가가 안 나와요. 생산 녹지에서
허용을, 건축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그러면 이런 땅을 사업 주체가 토지를 다 일정 비율 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지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결국에는 화성시 측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제출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아파트 사업 승인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업 주체 측에서 하는 얘기는 2024년 8월경에 지구 단위 계획 신청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계획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계획이다. 그 전에 토지 확보가 안 된다, 지연이 된다,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토지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신청을 못 하고, 그러면은 아파트 사업 시행 인가도 못 받고, 그러면은 이 땅이 1000평이 좀 넘는 생산 녹지의 농지고 냉지인데 이거를 20억에 받아가지고 그 몇 년의 세월, 아니면 뭐 10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그 세월 동안 갖고 있다. 뭐 내가 이 주변에 살아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뭐 갖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뭐 도시에 산다거나 뭐 다른 데 살면서 수용에 의한 보상 차익을,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입찰을 들어갔다가 이게 아파트 개발 계획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돈도 묶이고 시간만 버리고 마음고생 하는 거죠. 마음고생.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매물건 토지, 여기가 속해 있는 이 아파트 짓겠다는 사업부지, 예정지죠. 이 예정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막 분양 홍보도 막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도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방문한 손님들한테 브리핑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임대해서 살다가 10년이 지나면은 예전에 그 분양 가격으로 그대로 이제 분양을 해주겠다. 그리고 요 분양권도 이제 저기가 양도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화성시에 문의를 해보잖아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신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 시행 인가 관련해서 당연히 들어온 게 없겠죠. 지구 단위 계획도 신청을 못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양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약금을 실제로 받았고 이거를 개발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2028년 입주 예정이다, 요렇게 이제 분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조합원을 쉽게 말해서 이제 모집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이제 가서 분양 계약 요거 사인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계약금 몇 천만 원 넣고, 흔히 이제 지주택이라고 하죠. 지주택의 조합원처럼 내가 이 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합이 결성이 돼서 조합원이 모집이 돼서 사업을 지구 단위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와 동시에 토지 확보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 넘겨서 2024년 8월에 지구 단위 계획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인가를 받겠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토지 확보도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상은 이제 모델하우스라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시행 인가 받아가지고 지자체 절차에 따라서 모델하우스라는 게 딱 있는 거고, 요 경매 목적물 토지 위에 생긴다는 아파트가 분양 홍보를 하고 있는 이거는 그냥 분양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모델하우스랑 분양 홍보관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거고, 분양 홍보관은 단순하게 문화 집회 시설 이걸로 허가만 받으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뭐 여기 모델하우스겠지 뭐 이렇게 부르지만, 분양 홍보관이랑 모델하우스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사업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 단계 이상까지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분양 홍보관이냐 모델하우스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 관련해서 화성시에서도 상당히 적지 않은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공문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 필수 확인사항 안내문 해가지고 빨간색 글씨로 주의를 당부를 한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 그리고 해약 시 환급이 뭐 되는지, 추가 분담금이 없는지, 그 밖에 유의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화성시에서도 지금 경고를 조금 하고 있고, 23년 12월 27일, 그러니까 작년 이제 말이죠.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화성시에서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거에 따라서 조합원 모집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문을 또 보게 되면은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방지 안내문까지 올려놨어요. 우리 경매물건 토지 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그 아파트의 형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화성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 경매 목적물 토지 위에서는 이 조합원 모집 신고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진행 상황이. 그래서 실제로 몇 천만 원 주고 입주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지금 이 법적인 지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합원이 여기서 되려고 하면은 요거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에 모집된 주체가 조합원입니다. 왜냐면 아까 그 사업 여기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이 신고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화성시에서는 지금 이게 신고된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직은 이 단계까지는 지금 못 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여기 어딘가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계약금을 몇 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신 분들은 조합원인 상태가 아니라 여기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자, 여기는 발기인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주체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법에 없어요. 그래서 출자금을 반환받거나 철회를 해야 되겠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 주체가 반환을 안 해준다, 차일피일 미룬다, 철회가 실제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돌려받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만약에 하고 나서 가입이 아니죠. 그 분양 받겠다고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고 돈을 몇 천만 원을 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건데, 이 조합원도 지금 아까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그 토지들, 그 수많은 필지들이 아직 토지 확보가 안 됐어요. 근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면은 내가 건설을, 아파트를 예정을 하고 있는 그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모집 신고를 접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같이 경매를 통해서 이런 아파트 개발 예정 부지로 수용이 당해서 보상금을 받고 그럼 낙찰가와 보상가의 차익을 수익으로 만드는 투자를 염두하시고 이제 이런 물건들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뭐 여기까지는 뭐 알겠어. 근데 사용 권한입니다. 이게 지금 소유권이 아니에요. 사용 권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이 토지 낙찰받아가지고 토지 소유자인데 요 B라는 시행사가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건설할 거다. 그러니까 네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네 땅 위에다가 이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사용 승낙을 좀 해달라. 사용 동의를 좀 해달라. 인허가 신청부터 우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허가 싹 받고 하면은 내가 그때 네 땅 얼마에 매입을 해서 돈을 줄게.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 승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소유권을 이제 이 시행자가 확보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매매 대금을 토지 소유자한테 줘야 되죠. 그래야 등기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사용 권한만 가져와도 됩니다. 그러면 토지 사용 승낙서, 사용 동의 이런 걸로 대체해서 인허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B가 토지주인 A한테 결국에는 돈을 언제 줄 거냐, 이거는 토지주인 A가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물건 낙찰받아가지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제 차익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용 권한만 일단 주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그 매매 대금 이것까지 받는 거는 진짜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거짓말 좀 더 보태가지고. 그러면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데 내가 언제 돈이 들어가고 어느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어느 시점에 수익 실현을 한다 라는 이 로드맵 자체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시는 이 경매 물건, 이 물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투명한 겁니다. 이게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지연된다고 해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만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잔금 대출 해가지고 대출 썼잖아요. 그러면 그 몇 년 동안에 이자 비용도 계속 내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1000평 넘는 거 농사 지어가지고 매월 내야 되는 그 수년 동안의 이자 비용 그거 안 나옵니다. 1000평 지어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서도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방지 안내문 이런 거를 특별히 게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경매 물건을 지금 신권에 들어가가지고 20억을 주고 단독으로, 그것도 최저가보다 7억을 더 써가지고 받아간다?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매각기일이 5월 1일이었고 결정기일이 5월 8일, 보통은 일주일 정도 결정기일이 걸리죠. 그렇게 되고 나서 대금 지급, 요게 이제 한 달 정도 잡히는 건데 지금 벌써 이게 변경됐어요.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 자체가 5월 27일 날 매각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매각 기일은 5월 1일 날이었고 매각 허가 결정이 거의 뭐 한 달 걸렸죠. 5월 말에 허가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게 경매계에서 이렇게 지연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낙찰자분이 어떻게 해서든 지연을 해보려고 했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각 허가가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결정이 됐었고,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대금 지급 기한도 지금 7월 9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6월 19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대금 지급 기한이. 그래서 제가 뭐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분이 이 영상만큼은 조금 피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왜냐면 이제 마음 아픈 얘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도 크고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어차피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부동산 경매나 투자나 이런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물건에 혹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유형의 물건에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할 때 뭐 배경 지식이나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준 차이가 서로가 있는 거고, 알고 모르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 방송을 보시고 이런 물건이 앞으로 또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명이라도 이런 거를 조금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조사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를 제 방송을 봄으로 인해서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 또한 역시 그래도 좀 도움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다음에 진짜 이런 유형의 물건들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야 잠깐만 야 셔리 형이 그때 요거 비슷한 거 좀 있었거든? 그거 한번 찾아봐봐 해가지고 동영상 들어가가지고 야 여기 있다 눌러봐 해가지고 요거 방송 한 10분만 딱 시청하시고, 야 그러면은 이거 그때 기안동 농지 경매물건이랑 지금 네 보고 있는 거랑 야 이거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야 이거 한 번 더 조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갈 수도 있는 거를 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1년에 이 낙찰자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의 과정,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 낙찰자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애를 태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문건 송달래역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월 1일 날이 매각 기일이었죠. 요때가 이제 저기였고, 5월 2일 날, 그러니까 낙찰받고 그 다음 날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께서 매각 결정기일 연기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기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 경매 이렇게 입찰해가지고 낙찰 받잖아요?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내가 지금 1등 해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야 이거 매각 불허가 막 갑자기 이거 막 뜨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이거 내 거 물건 날라가는데 이거 투자해가지고 얼마 정도 수익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 다 해가지고 입찰하고 낙찰까지 받았는데 이거 불허가 나와가지고 낙찰 받은 거 날라갈까봐 그 걱정을 보통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께서 매각 결정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거부터가 이제 이분도 13억 2200이 최저가인데 20억 딱 적어가지고 야 이 정도 쓰면은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야 좀만 욕심 내보자. 이거 10억 후반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20억 쓰자 해가지고 20억을 썼는데 와 단독이네. 아무도 안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그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땡땡땡씨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벌써 손발이 떨리고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뭔가 싸하다. 왜 아무도 안 들어왔지? 이거 내가 뭐를 잘못했나? 조사를 잘못했나? 이거 왜 그러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근심 걱정입니다. 물론 이제 물건에 대한 확신, 내 조사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단독으로 받든 단독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받든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부동산의 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뭐 떡을 3억을 먹든 5억을 먹든 뭐 인간이니까 마음은 좀 쓰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거는 30억에 팔 수 있는 건데 20억에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10억을 먹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불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와가지고 연기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막 더 알아보셨겠죠.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고 뭐 아파트 개발 예정지라고 분명히 현장에는 붙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뭐 조합원 모집 신고도 안 돼 있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안 잡혀 있지. 그럼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인데 아파트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용도지역이고, 그러면 이거 지구단위 빨리 잡아가지고 이거 얘네들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있고
모델하우스에서 지금 막 계약금 막 몇천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벌써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해놨는데, 야, 이게 아파트가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언제 될지가 모른다는 게,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이제 막 주변에 땅 주인 찾아가고 뭐 하고 막 얘기 들어보고 뭐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경험상 그래요. 주변의 경험상.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기 신청 해놓고 일단은 시간을 버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더 조사해보고 뭐가 잘못된 게 없는지, 아니면 이거 불허가 신청이 가능한 건인지, 법무사나 변호사나 뭐 이렇게 경매, 매각, 불허가 이런 거 이제 잘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한테도 상담도 분명히 받아보셨을 거고, 그렇게 해봤는데 이분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 저 의뢰인분 죄송한데 이거는 매각, 불허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하셔도 경매계에서는 불허가 안 나올 것 같다.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날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온 게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4일 날 농취증을 제출을 하셨어요. 일단은 농취증은 조건이니까 제출은 하고 봐야죠. 이거 안 해버리면은 그냥 보증금 날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제출을 해놓으신 것 같고 해서 지금 7월 9일이 이제 대금 지급 기한인데, 제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증금 1억 3,200만 원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미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금을 20억이라는 금액을 잔금 납부를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해서 진짜 뭐 보증금 1억 3,2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이 20억이라는 그 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1억 3천에 정말 뭐 열 몇 배잖아요. 그러면 20억을 내가 현금으로 잔금 납부하고, 아 그래 이미 이거 낙찰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개발이 분명히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현찰로 20억을 납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잔금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거나 감정가가 13억이기 때문에 대출이 내 낙찰 금액 20억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농지죠. 그리고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죠. 그러면 은행권에서도 이 물건에 대한 담보 가치를 그렇게 높게 안 봐줄 거예요. 그래서 13억 감정가면은 제 생각에는 한 많이 받으면 한 60%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은, 아니면 진짜 뭐 50% 그냥 60% 그래도 대출 많이 나온다라고, 최대한 나온다라고 생각을 그냥 희망회로를 돌려봅시다. 만약에 60%가 나온다 그러면은 13억 2,200만 원인데 여기에 60%잖아요. 그러면 한 8억 돈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8억 정도 그냥 받을 수 있다 치고, 그러면 낙찰가가 20억이니까 12억 원. 이 중에서 8억은 대출로 쓰고 12억은 내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8억이라는 돈, 이거에 대한 매월 대출 이자, 그리고 12억이라는 내 현금, 이게 몇 년 동안 묶일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 현금 12억이면은 땅 사가지고 공장 인허가 받아가지고 공장 시행, 공장 분양을 해도 몇 개를 하고, 갭 투자를 하더라도, 물론 뭐 갭 투자 어렵지만 지금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도 몇 개를 할 수가 있고, 이걸로 사업을 해도 몇 개를 벌릴 수가 있고, 아무튼 이 12억이라는 이 현금은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이 12억이 그냥 12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말 수많은 부가가치를 내가 능력에 따라서는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송두리째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큰 돈이 송두리째 이 토지에 잠들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냥 12억이 땅속에 뭐 마늘밭에 무슨 5만원권 묻혀있듯이 묻혀 있어야 돼요. 몇 년일지 모르는 그 세월 동안. 그리고 이 8억에 대한 대출 이자, 이거 대출 이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8억인데 예를 들어서 5%의 대출을 받았다. 그럼 연애 이자가 4천입니다. 이거 매월 330만원씩 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밭에다가 12억 묻어놨지. 매달 330만원씩 이자 은행에다가 꼬박꼬박 내야 되지.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몇 년 동안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아마 낙찰자 분께서 대금을 이거 잔금 납부를 안 하고 이 보증금을 그냥 1억 3천만 포기하는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투자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세상에는 사실 저도 인제 구독자 2,500명 학고 유튜버인데, 그리고 부동산 투자 뭐 공부한다고 해봤자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여기저기 학원 다니면서 이제 강의 많이 듣고 여러 강사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유튜브 한다라고 하고 있고 뭐 하지만서도 사실 제가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는 해본 분보다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보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엑시트 전략이 이 입찰자 분한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는 고수가 정말 많아요. 실력자분들도 너무 많고, 그러면 저 역시도 시야가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허무맹랑한 그런 내피셜은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의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고수라면은 당연히 체크를 해봤을 거고, 초보자거나 잘 몰랐다라고 하면은 미처 몰랐거나 못 봤을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입찰자분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 셔리형, 이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알고 계시고 투자의 경험이 많으시다 해서 이 20억이라는 단독 낙찰 금액이 이분이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 가격의 낙찰을 받고 엑시트를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지 물건이었다라고 계획을 다 세우고 들어오셨었기를 개인적으로는 진짜 바랍니다. 현장에 갔을 때도 진짜 우리가 이런 물건 조사할 때는 여기 현지에 계신 그 지주분들 있죠. 지주분들을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만큼 정보를 정확하게 최신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탐문도 중요하고 손품 팔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현지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지주분들, 현지에 계신 분들,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랑 할머님 두 분이 또 안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밭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이날도 상추도 좀 따시고 도시락 싸우셔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일거리 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또 이제 여기 땅을 갖고 계시는 지주 할머님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지주분들한테 토지를 수용을 평당 얼마에 해주겠다라고 계약서를 썼는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로 근데 이때 또 커피 한 잔 타주셔가지고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믹스커피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거의 뭐 한 20-30분 이상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물건 조사할 때 언제 수용을 할 거냐, 얼마에 수용을 할 거냐, 개발 계획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 정도를 수용을 받을 수가 있겠다, 시행자 측에서 얼마 정도를 평당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내 거 낙찰 금액이 얼마를 쓰고 수용 보상을 얼마에 받으면은 평당 얼마 정도의 마진이 남겠구나, 수익이 몇 평이니까 총 얼마가 되겠구나, 근데 이 금액을 받는 엑시트 시점이 대충 몇 년 후가 되겠구나, 2028년이 될지 2032년이 될지 2035년이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년 3년 4년 5년 언제쯤 내가 이거를 돈을 수용 보상금을 받고 엑시트가 될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예측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 말씀으로는 어떤 지주분은 얼마 전에 평당 300 정도, 요 정도의 계약을 하기로 했다, 계약서를 썼다. 그래서 계약서를 뭐 쓰셨습니까?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셨답니까? 얼마 평당 300에 물어봤더니 또 그거는 잘 모르시겠대요. 근데 뭐 300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나중에 평당 뭐 300이라고 치면 300에 매입을 할 거고, 당장은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그 승낙서의 도장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0% 이상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조합원 모집 신고도 하고 사업 인가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돈을 뭐 주고 뭐 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그렇게 평당 얼마를 쳐줘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약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땅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요 현지 지주분, 그래서 이분을 또 만나가지고 또 거의 한 20-30분 동안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토지 계약을 실제로 하신 분이 있는지, 얼마에 하신 건지, 이런 것들을 현장 이제 가가지고 지주분들 만나 뵙고 이제 조사를 싹 다 해봤죠. 제가 이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이거 아파트까지 가려면 이거 진짜 한참 남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야, 이거 내가 입찰 받아가지고 낙찰 받아서 갖고 있어도 이거 아파트 다 들어서고 이거 뭐 절차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 시행자한테 평당 얼마 정도의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내 낙찰가가 평당 얼마니까 그러면 내가 1046평이었으니까 곱하기 그거 해가지고 평당 얼마의 수익이 나오겠구나. 근데 엑시트 시점이 언제겠구나. 이런 거를 이게 안 오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오늘 물건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이런 유형의 물건들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비단 경매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부동산을 가더라도 토지 물건을 뭔가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할 때도 부동산에서 하는 아유 사장님 여기 앞에 아파트 다 들어와요. 저기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그냥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냥 다 쓸어갔어 막 이런 얘기, 이런 것만 듣고 여기 진짜 아파트 생기는구나, 개발되겠구나. 근데 거기서 수용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물건이 평당 20만원에 나왔네, 130에 나왔네, 140에 나왔네, 야 이거 가야 되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서도 좀 현명하게 잘 분석해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실력이 많이 모자라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엑시트 전략, 투자 전략이 이 낙찰자분한테 있는 거라고 하면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다행이겠습니다. 제발 그런 전략이 있으셨기를 좀 개인적으로 진짜 희망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